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액션 진행하는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 이민 행정이 어떻게 달라졌나, 그래서 영주권, 시민권, 그 다음에 다카 등 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등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나를 우리 민권센터 스태프 변호사이신 마이크로 변호사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권센터 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지난 4년 동안에 수백여 개의 그 이민 행정이 펼쳐졌는데요. 대부분이 다 그 이민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그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하나하나 그 새롭게 고쳐나가고 있고, 또 그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이민법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류미 비자 합법화 문제라든지 드림 액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덧붙이기만 하고, 오늘은 실제로 바뀌어진 행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 시민권, 그다음에 서류미비자 관련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영주권 신청 관련해서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일단은 이제 퍼블릭 차지라는 이제 룰이 있었는데요. 그게 공적 부조라고 하는 그쵸, 공적. 룰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법이에요, 사실은요. 이민법 안에 항상 존재했던 법이고 기본적으로 나라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법이었는데 그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제 뭐랄까 조금 차별적인 그런 모든 사회적인 차별을 강요하는 법처럼 돼버렸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영주권자한테 특히나 영향이 있었던 법이긴 한데 실제로는 시민권 받으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나는 나라에서 이런 거 보조받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은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 훨씬 컸던 법인데요. 영주권하고 관련이 가장 깊은 이유는 입국 자체의 금지를 이제 설정하는 네.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권센터에서 항상 부모님 초청하는 21살 이제 성인이 된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한 건도 못 넣었었어요. 사실은요. 이 법이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 2월부로 이제 법이 완전히 철폐가 되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행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걸려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이제 행정부가 바뀜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이거를 실천하지 않겠다. 그냥 관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법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영주권 신청하는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메디케이드나 아니면 푸드 스탬프나 이런 거 받아도 됩니까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네. 충분히 받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네. 그런 법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그 팬데믹을 이유로 그 해외 공간에서 이제 영주권 인터뷰 그런 것도 모두 중단시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밖에서 못 들어오고 기다리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다 폐지가 됐죠. 네, 예. 그렇죠. 비자 자체를 이슈하지 않겠다. 물론 예. 예외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을 풀렸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서 막았던 것들, 밴이라고 그러죠. 예. 비자 밴, 그다음에 트래블 밴, 예. 그런 것들이 모두가 풀렸기 때문에 예. 자유로운 이제 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좀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간은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뉴얼을 새로 숙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앞에 있었던 케이스들이 백로그라 예. 그러잖아요. 예. 백로그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까지 만연해 있지 예.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민국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스태프가 100%가 이제 돌아가는 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민국도 실제로 많은 스태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는 좀 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추방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 이 추방 정책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게 두려워서 영주권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네, 그렇죠. 근데 그 네. 추방 관련된 것도 이미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민자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이민 이제 USCIS 이민국이라고 하죠. 이민국과 EOIR 이민법정은 좀 다른 곳이에요. 네. 이제 다른 곳인데 이민법정으로 사실은 보낼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던 건 아이스거든요. 네. 단속하는 곳. 예. 근데 그 권한을 이민국한테도 부여를 한 겁니다. 트럼프 네. 정부에서는요. 그래서 아. 뭔가 실수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서면 답변을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이민국에서 자의적으로 그 케이스를 이민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 전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케이스 갑자기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고 네. 케이스가 스트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네. 잘못됐을 때 이민 법정으로 가게 될까봐 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심적 고통도 굉장히 크고요. 이민 법정에 추방의 위협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엄청난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 게 네. 일단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오자마자 100일 동안 모라토리엄 이제 중지를 시켰죠. 네. 그러니까 추방을 아예 정지를 시켰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텍사스 같은 보수적인 이제 어토니 제너럴 그 법무장관이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 텍사스가 큰 피해를 본다. 우리는 추방을 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논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이제 행정 효력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추방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이민법을 저희가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점이 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권 신청 관련해서도 훨씬 수월해진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은 이민국 문화 자체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장으로 있는 사람들도 다 바뀌었고요. 디렉터라던가 리더십이 바뀌면서 사실은 제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답변이 빨리 옵니다. 생각보다요. 그래요? 예전에는 굉장히 늦었었는데 네. 그렇게 accountability 뭔가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각보다 빨리 오는 편이고요. 예전보다는요. 그리고 가장 컸던 것이 시민권 시험을 저희 변호사들이 봐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꼬아놓고 사람들이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민권 시험을 준비가 되었었는데요. 그 바뀌고 나서 이제 얼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자마자 이 시험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철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옵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예전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들어왔던 그걸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네. 왜냐면 그걸 준비하셨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분들한테 옵션을 드립니다. 이걸 볼지 저걸 볼지. 아, 그리고 4월 1일 이후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월 1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제 아무튼 옵션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간단한 100문제 시험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끝으로 이 다카 네. 그러니까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관련해서 그것도 큰 변화가 지금 있었죠. 일단 네, 바이든 행정부한테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누구한테나 그런 게 있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대응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민 정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놨는데 그 중에 최우선순위에 있었던 게 다카예요. 약속이 오랫동안 지체돼 있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계속 왔다 갔다 무슨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것처럼 다카 있는 사람들을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이 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문을 했던 게 다카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여행할 수 있는 권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주게 만들었고요. 그 다카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다카가 뭔지 한번 설명해 네, 주시고요. 다카는 이제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데요. 오바마 시절 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민법 개혁을 위한 초석으로서 이제 다카 이제 젊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deferred action 그러니까 추방을 유예해주는 그러니까 추방을 유예함과 동시에 노동 허가증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텍스 보고도 하고 미국의 이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였죠.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2012년 6월 15일 당시에 미국에 이제 체류하고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나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그 카테고리는 2007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007년 이전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왔다 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드림 액트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게 될지 또 이게 만약에 계속 이제 딜레이가 발생을 한다면 나라에서 이 카테고리를 바꿔줄지 그런 거를 기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거는 다카를 강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예전처럼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그 다카를 갱신도 1년 기간밖에 안 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었죠. 그다음에 네, 신규 신청도 못 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죠. 바이든 그렇죠. 행정부가 네, 들어서서. 그래서 지금은 2년 여전히 네, 여전히 갱신할 2년 수고, 유예입니다. 그다음에 신규 신청도 또 가능하고 신규 신청 가능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과거 2012년 당시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바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선언했을 때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이제 이민국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건 정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4년간의 트럼프 정부에서 만든 데미지가 그 효율성을 조금 더 줄였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좀 전에 드림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은 그 지금 연방 하원에 4가지 종류의 지금 그 이민 법안이 상정돼 있어요. 아직 법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고요.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드림 앤 프라믹스 액트라고 그게 이제 그 25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서름입이 청년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그래서 그 다카보다 조금 범위가 더 넓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예. 16세에서 18세로 올리고요. 올리고. 그리고 일단은 2021년 이제 1월 1일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그건 분명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일단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그래서 부분은요. 그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고 지금 상원회의가 계류 중인 상태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농장 노동자 한 35만 명 정도 네, 한테 또 시민권 취득길 열어주는 법안이 하원에서 이것도 통과됐고 네, 상원이 계류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제일 그 큰 법안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법이에요. 1,100만 명.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미국에 있었으면 모두 이제 시민권 취득 길을 열어주는 네. 그 시간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거쳐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법안이 아직 하원에서도 계류 중인 상태고 네, 그 다음에 또 일부 의원들이 이제 주장해서 내놓은 법안이 하나 있죠. 그 필수 업종 노동자들이 네, 네. 그거는 또 만약에 제정이 되면 한 500만 정도가 네. 받을 수 있는데 이 2개 법안은 지금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직 법이 제정된 게 아닌데 지금 간혹 가다가 네. 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나 이런 게 상정되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연락을 주시는데 굉장히 죄송스럽죠. 사실은 드려야 되는 말씀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처럼 민권센터처럼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 여기서 사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희 운동에도 참여해 주시사 부탁을 하는 게 그런 이제 노력이 없이는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같이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가 그 소속돼 있는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라고 전국 단체 이민자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뭐 거의 유일한 한인 전국 단체인데요. 거기서 지난주 일주일 내내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 집 앞에서 저희들이 네. 이제 집회를 하고 그 1,100만 서름이비자 모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제 촉구를 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척슈머 의원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민주당 원내 총무니까 네. 상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거는 이게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를 하니까 지금 50대 50이잖아요.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그래서 이거를 그 필리버스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 진행 방해죠. 방해라는 그거를 이제 통과하지 않아도 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지금 공화당 의원 그럼 10명이
그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10명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민주당을 다 세큐어하고, 그렇죠. 네, 민주당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네. 다 저지하고, 네, 그래서 그 60표가 필요 없는 예산 집행 법안에 이 이민 법안을 그렇죠. 붙여서 이제 통과시켜 달라고 이제 척슈머 의원에게, 왜냐면 그 원내 총무이기 때문에 권한이 권한이 있으니까요. 네, 있으니까 그거를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부분들이 저 이민자들에게 유리하게 좀 돌아가고는 있지만 보다 더 이 폭넓은 그 서류미 비자 합법화라든지 또 폭넓은, 왜냐면 이 서류미 비자 합법화 법안의 또 중요한 것은 서류미 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것뿐 아니라 아니죠. 네. 합법 이민도 굉장히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사실은요. 합법적인 이민자를 늘려서 세수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합치면 컴프레hen시브 모든 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각조각 내지 말고 이걸 한꺼번에 통과하면 그 모든 효과가 시너지처럼 발생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아니면 정서적인 이유나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지난 4년간의 행적을 돌아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이런 소모적인 그런 논쟁을 하기보다 모두가 같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법안이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세금 보고 안 하는 사람도 노동 허가증을 갖게 되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당연히 모든 사람 모두가 좋아지는 법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그 다카 신분으로 있다가 미국에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한국으로 돌아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새로운 이민 법안이 제정됐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이 시민권을 신청하고 따는 게 좋은 시기라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조금 대답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법안 자체를 면밀하게 살펴봤을 때 physical presenc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만 이 기회를 준다라는 이제 단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에 몸이 있지 않으면 법안의 수혜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권을 따기 좋은 시점인가? 시민권을 따는 데는 좋은 시점, 나쁜 시점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퍼블릭 차지라는 그 공공부조라는 법은 시민권 신청하고는 전혀 관련이 관계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법이었지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법적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그걸 받는 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언론에 보도되는 방식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안에 돌아도는 그런 풍문이나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이거 시민권 신청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메디케이드나 이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제 미스컨셉션 뭔가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고요. 시민권 신청하시기에는 트럼프 시기에도 좋았습니다. 물론 저희하고 이제 이민법 전문가들하고 상담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이민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민 사기에 가담을 했다거나 아니면 범죄 기록이 있다거나 그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얼마든지 과거에도 가능했던 거고 지금도 가능한 거고 시민권 신청에는 좋은 시기라는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의 과거에 범죄 기록이나 아니면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이민국에 뭔가 서류가 제출되는 순간에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이민 혜택을 받았구나라는 걸 공개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컨설팅 하시고 그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권센터가 그 한인 사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 영주권, 시민권, 그다음에 다카 이 세 가지 모두 신청 대행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 영주권 갱신, 그다음에 시민권 신청,
그다음에 다카 신청, 다카 갱신, 그다음에 아주 일부 경우에는 이제 추방 케이스도 저희들이 맡아서 도와드리죠.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모든 그 민권센터의 그 서비스와 똑같이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718-460-5600 718-460-5600 민권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고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민권센터에 정치력 신장 그 운동 매니저가 있습니다. 샌드라 최 씨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다음 주에는 오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선거 시즌입니다. 6월 22일이 이제 그 뉴욕 그 주의 예비 선거 날인데 이 올해 굉장히 중요한 선거들이 뉴욕주에는 많이 있어요. 물론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제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뉴욕 시장 선거, 공익5호관 선거, 감사원장 선거, 뉴욕 시의회 선거 등 굉장히 중요한 선거들이 많이 있어서 그다음에 올해 또 뉴욕시에서는 예비 선거랑 특별 선거 등에서 새로운 순위 투표, 순위 선택 투표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 안내를 해드리는 이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선거 참여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샌드라 최 민권센터 정치력 신장 운동 매니저께서 나오셔서 선거에 대한 안내를 다음 주에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